자, 중3들 3학년 2학기 과학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은 남은 중학교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고등학교 가서 잘하려는 목적으로 선행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등과학 잘하기 위한 학습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거 할 때냐고. 고등학교 가서 잘하기 위한 정교하고 균형 있는 준비가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닌가요? 스나이퍼가 필요한 상황에서 융단 폭격을 하면 안 되겠죠.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하겠죠. 안녕하세요.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통합과학 선행학습이 열풍이 좀 불고 있죠. 그 열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오늘 점검하고 고등과학 선행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선행 열풍의 이유는 두 가지죠. 제일 큰 첫 번째 이유는 2028학년도 과학 과목에서 통합과학이 유일한 수능 과목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첫 번째 수능 과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8학년도 수능에서 9등급제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내신은 5등급제예요. 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내신 5등급제에서 빡세게 선행 준비할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그 수능 예시 문항을 교육부가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항은 아마 기존의 모의고사형 그 통합과학 문제하고 많은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좀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제 고1에 배운 과목을 이제 고3에 수능을 친다는 건데 아마도 고3 과학과학 과목 수업에서는 많은 파행이 예상됩니다. 아마도 통합과학 수능을 좀 가르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그 통합과학의 그 변경된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통합과학 1의 첫 번째 단원으로 이제 과학의 기초가 64시수 중에 16시수가 추가됐고요. 통합과학 2에서 마지막 단원에 그 과학과 미래 사회라는 단원이 총 64시수 중에 그 4시수가 추가가 됐어요. 과학의 기초 단원의 그 내용 요소는 그 기본량과 단위, 그리고 측정과 어림, 그 정보와 신호고요. 과학과 미래사회의 내용 요소는 감염병과 병원체, 인공지능과 과학탐구, 로봇, 과학기술과 윤리예요. 과학의 기초 단어는 실험하기 딱 좋은 내용이고 과학과 미래사회 단어는 코딩이나 수행평가, 교과 특별활동으로 딱 좋은 내용이죠. 즉 어려울 리가 없고 변별할 만한 내용일 리가 없다는 거죠. 별로 바뀐 게 어려운 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통합과학 선행 안 하면 망한다고, 정말 망한다고 학원에서 난리가 아니죠. 자, 교과서 내용 변경에 대해서 이제 굳이 선행학습을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으니까 일단 좀 그건 넘어가고요. 자, 다음으로는 수능 과목이니까 선행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좀 따져봅시다. 자, 학원들이 작년까지는 물화생 원과목 선행학습을 권장했고요. 당연한 이유로 수능 과목이니까 합리적인 이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원과목을 선행 안 하면은 고2의 학습 부담이 큰 과목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선행 안 하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된다고 권장을 했어요. 저는 뭐 여기까지는 꽤 합리적인 학습 권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원들이 올해부터는 통합 과목을 선행 학습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이에요. 자, 여기에 이유는 역시 수능 과목이니까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는 좀 동의가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원과목 선행하라는 이유 있잖아요. 이게 크게 변했나요? 그러지는 않았죠. 물론 그 내신 5등급제라는 변화는 있어요. 그런데 학습 부담이 큰 과목들이 잔뜩 고2에 쌓여 있다는 것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다들 알고 계시죠? 중등과정 과학 내용의 70%가 통합과 교과와 연계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통합과학 교과와 연계된 것이 중등과정의 과학 내용의 70%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통합과학 선행학습은 중등과학을 복습하고 중등과학 내신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하죠. 학습 부담도 크지 않고 선행할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꼭 통합과학 선행을 지금 해야 할까요? 자, 고등학교 2학년에 대수 미적분 1, 일부 학교에서는 미적분 2와 확률과 통계를 배울 텐데요. 그리고 물화 생지 중에서 세 과목이나 네 과목을 학습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또 대비를 고등학교 겨울방학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수, 미적분 1, 2, 확률과 통계, 물화 생지 중에 한 세 과목 정도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준비하기가 만만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을 대비할 때예요. 특히 중3은요. 자, 과학과목 선행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게요. 중3, 나는 문과다. 12월부터 통합과학을 학습하면 됩니다. 중3, 나는 이과인데 중등과학도 너무 어렵다. 자, 이런 친구들도 12월부터 통합과학 학습을 시작하면 되고요. 자, 중3, 나는 이과인데 수학, 국어, 영어 대비가 아직 부족하다. 역시 이런 친구들도 12월부터 통합과학 학습을 하면 됩니다. 제가 통합과학 학습 시작 시점을 12월로 잡은 이유는 일찍 해봐야 까먹는 거고 지금 중등 내신 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그래요. 적정한 타이밍에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3 나는 이과고 수학, 국어, 영어 대비가 충분하다. 자, 이런 친구들은 화학, 물리, 생명 순서로 선행학습을 진행하십시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생명까지 좀 안 끝나도 상관없어요. 화학과 물리만 조금 단단하게 하고 올라가도 충분한 선행학습이 될 거고 고등 내신 대비에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 중3이고 이과고 수국영뿐만 아니라 과학까지 대비가 충분하다. 자, 이런 친구들이 투과목 선행을 좀 욕심을 부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투과목 선행하는 학생 별로 없을 거고요. 자, 영과고 대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투과목까지 선행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본인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보강해야 될 과목이 있다면 역시 수학, 국어, 영어 중심으로 학습을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중2 이하 이과다. 수학, 국어, 영어 대비 충분하다. 자, 이런 친구들도 화학, 물리, 생명 순서로 선행학습을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직 중등과정이 안 끝났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중등과정이 안 끝났지만 그래도 좀 빨리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남은 중등과정 중에 물리와 화학 파트만 미리 빨리 마치고 그리고 나서 고등과정 화학, 물리, 생명 순서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도 제가 권장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통사항이죠. 중3 12월부터는 통합과학 학습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당연히 학생별로 좀 그 통합과학 학습에 대한 강도 차이는 있을 거고요. 과학 학습이 아주 충분한 친구는 굳이 통합과학 학습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과학 과목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낯선 용어의 벽을 극복하자입니다. 특히 물리 과목에서 직관적이지 않은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직관적이지 않은 용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직관적이지 않은 용어가 많은 순서는 물, 화, 생, 지 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미리 알고 수업에 들어가도 훨씬 더 수월한 수업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챗 GPT를 활용하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변위라는 그 물리 용어를 구글링 한 거고요. 내용 쉽지는 않지요.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나무위키에 써 있는 그 변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시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챗 GPT에 변이에 대해 초등 고학년 학생이 이해할 정도의 설명해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변이란 했을 때 좀 더 어려운 설명이 나왔고요. 변이에 대해서 중학생이 이해할 수준으로 설명했을 때 좀 더 쉬워졌고,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으로, 더 어려우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꽤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이러한 좀 설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챗 GPT를 활용을 해서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학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 낯선 용어의 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낯선 용어가 나오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신경회로가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신경회로가 돌아가서 알려고 또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는 사이에 이미 수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이해는 안 되게 되고 그것이 또 반복이 되고 그래서 포기하거나 과학 공부가 힘들다고 단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바로 수업 시작 직전 1분 전에 교재를 한번 펴고 모르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고 그 모르는 용어를 대충이라도 감을 잡고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수업의 세계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과학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입니다. 자, 분명히 말합니다. 특히 중3은 정교하고 균형 있는 선행학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학원은 학원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자, 학원 탓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눈탱이 맞지 않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정확하게 핀포인트된 그러한 균형 있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시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용쌤의 인사이트 때로는 심도 깊은 내용으로 때로는 꼭 아셔야 할 기초 내용으로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